$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자, 어제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또 장중까지만 해도 상승세로 모두 반등을 했던 시장 상황이 장 막판 뭐 1시간 정도 앞두고 모두 좀 하락세로 맞습니다.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9%를 터치했었죠. 1.9% 터치하고 네. 또 유가가 아마 장중에 네. 87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일단은요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요건이 나오면 무조건 장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한 좀 우리가 예상했지만 어쨌든 현실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네. 어제 발표된 뭐 금융주의 실적은 네. 좋긴 했지만 잘 나온 그들만 오르고 다른 그렇습니다. 금융주들은 그렇습니다. 주춤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걱정과 또 근심이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방금 전 30분 전 마감된 시장 상황 점검해 보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또 이분께서도 매크로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자료들이 참 많고 오늘은 또 월가의 소식을 홍콩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홍콩입니까 오늘? 예, 오늘 또 새롭게 저희가 함께 하실 분인데요. 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주제부터 먼저 보죠. 예, 오늘 주제는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우려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 이제 실적과 금리 인상이 붙어버리면 실적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 4분기 때 네, 이겼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글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에도 내내 금리 인상 키워드가 네. 늘 수면 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게 이제 한 반기 앞두고 있는 거랑 한 분기 앞두고 있는 거랑 한 달 앞두고 있는 거랑 두려움의 그렇죠. 공포가 다릅니다. 크죠. 다르고 제가 착 보기에는 네. 유가만 좀 가만히 있어도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산 약속도 계속 안 지키고.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야 계속 물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런 금리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를 같이 보시면요. 네. S&P 500이 0.97%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줄줄이 흘러내리는 다시 한번 그런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0.96%, 나스닥이 1.15% 빠지면서 거의 1%쯤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야, 이건 솔직한 얘기로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좀 과한 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언제까지 금리 인상 우려에 떨어야 되는지까지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할 수 없이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제 3월 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가와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어제 발표했던 기업들 실적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네. P&G 비트했습니다. 모건스탠리 비트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 비트했어요. 했는데 얘네만 올라간 거죠. 그렇죠. 비트한 그들만. 예,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로.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 사실 이제 모건스탠리하고 뱅크 아메리카 좋으면 네. 금융주가 올라가면 다우가 올라가고 다우가 모든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였는데 글쎄요. 이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빠졌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돼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반영을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또 예, 발표되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예. 올랐습니다. 몇 일 좀 보죠. 뱅크 어메리카부터 볼 건데요. 네. 매출이 222.3억 달러 예상했는데요. 221.7억 달러, 그러니까 조금 못 나왔죠. 그런데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0.76, 0.82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익이 전년 동기에 28%가 증가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타 다른 금융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한 종목이 그쵸. BOA. 예, BOA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 있었나요? 전망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네. 특히 예대 마진에 대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면 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맞고요. 그다음에 P&G인데요. 네. P&G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리고 또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과 EPS 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요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솔직한 얘기 누구도 기대 안 했습니다. 아, P&G에 대한 실적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제품가격 올리니까 잘 안 팔리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완벽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P&G 얘기 항상 할 때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장바구니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섹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P&G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결정권에 대한 힘이 좀 있는 편인 거죠. 있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페브리즈를 사시는데 네. 100원, 200원 올라간 거를 인지하실까? 어. 1년 전에 그 가격 우리가 그 헤드앤숄더 같은 거 잘 인지 못하죠. 인지 못하죠. 그 남성분들 면도기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면도기 가격이 질레트죠. 과거 1년 전에 얼마였지? 지금의 가격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앞자가 바뀌지 않으면 잘 예. 인지 못하는 것 예. 같아요. 앞자. 네. 앞자 만약에 뭐 그렇죠. 5,000원이었는데 이게 6,000원. 6,000원으로 예, 올라가면은 예. 올랐네 하는데 5,000원이었는데 5,980원 하면은 그렇죠. 괜찮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재 기업들이 흔히 쓰는 편법이 있습니다. 어떤 편법이요? 묶음 판매. 원 플러스 예, 원, 원 플러스 뭐 원, 쓰리 투 플러스 원. 이렇게 예, 그다음에 하나씩. 그 칫솔 막 20개 이상 사면 얼마 네. 할인해 주 이렇게 그쵸. 하면 대부분 다 개당 가격을 혼동합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또 예. 이제 면밀하게 보는 소비자 같은 어. 경우에는 나누죠. 아. 예, 나눠요. 나눠 봅니다. 20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눠 정확히 봅니다. 나눠 보시고 네. 비싸면 놓거나 그렇다고 그냥 뭐 갑니까? 비싸다고 칫솔을 사야 되는데 안 사진 아. 않죠. 어쩔 수 없이 사죠. 아, 그러셔서 그러신가요? 예. 요즘에 조금 냄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 속에 네.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건데 흔히 보시면 음료 마찬가지고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다 원 플러스 원, 투 네. 플러스 원 묶음 판매. 네. 보통 음료수도 보시게 되면 같이 묶어 팔잖아요. 맞아요. 하나씩 예. 파는 경우들은 뭐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 편의점에서도 요새 뭐 맥주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로 네. 가격을 조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좀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반응이 안 될 것 같아 다소 아쉬움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유가인데요. 유가는 국제에너지협회에서 네.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에 계속해서 제한이 그렇습니다. 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차를 끌고 있습니다만 조금 내려가는데 기름값이 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유류세 부분을 조금 인하하면서 그 부분이 좀 100원 이상으로 좀 할인됐었잖아요. 대부분 잠깐. 뭐 예. 네.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반영되겠죠. 네, 별로 빠르게. 의미가 없어 보이겠죠. 해서 뭐 저희가 느끼지만 하락은 거의 안 하고요. 네. 더디게 되고 네. 가격 인상은 빠르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미현지에 있는 서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같이 볼 건데요. 네. 모기지 금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미현지 모기지 금리 30년, 15년만 보시면 좋은데요. 30년이 3.45%, 15년이 2.62%인데 일주 전보다 전년보다 증가하는 계속 오르고 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게 서민들의 진짜 물가가 올라가는 하나의 또 징표가 아닌가 싶고 솔직히 얘기해서 또 모기지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집을 구매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서민들의 어떤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모기지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은 거죠. 아직 올라가기 전인데도 전에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되게 빨리 반영됩니다. 네. 아쉽죠.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집을 빠르게 구입할 거냐 아니면 구입하지 않을 거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 올라가면 집을 빨리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원시키겠습니까? 고정금리라면은 미리 더 올라가기 전에 구입하겠지만 대부분 좀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근데 또 집값도 미국도 같은 경우에도 또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고민되는데요. 밤에도 정프라고 잠깐 설전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네. 집을 빨리 살 거냐 지연시키거나 안 살 거냐 이런 건데 저는 빨리 산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빨리 사서 예, 빨리 사서 빨리 금리 인상의 큰 사이클이 오니까 네. 빨리 사갖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덜 시키겠다 부담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어제 그 주택 건설업체에 나온 보고서였는데요. 네. 보고서 내용은 많이 안 살 거다. 주가가 좀 떨어질 거라 얘기는 저는 반대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지금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주택에 관련된 전망을 하시는 분의 반대 입장에 서시는 전 거네요. 반대입니다. 반대고 물론 거기도 이견이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구간이 온다 그러면 아 부담스러우니까 집을 아예 사지 말자가 더 강한 거냐 빨리 사는 게 강할 거냐 저는 빨리 산다고 보는 거니까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택 건설업체 주가 하락은 미미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넘어갑니다. 이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좋은데요.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노란색 선이 200일 선인데요. 200일 선은 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200의 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 선이죠? 굉장히 튼튼한 지지선이죠. 아 지금까지도 지금 쭉 보면은 예. 작년에 팬데믹 때 그러니까 팬데믹 예, 때 한번 내려오고, 깨진 거 말고 예. 대부분 지켰다. 예,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이번에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어제 깨졌거든요, 이미. 뭐 깨졌다고 하기에는 다시 이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 2019년에 네, 그렇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봄에도 예, 한번 그렇습니다. 하회했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00일 선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두려움이 떨고 있는 바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이 그래프를 작성하신 분들은 더 하락이 지수될 것이고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게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S&P 500이나 다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기술주의이기 보여주는데 예, 때문에. 나스닥이 먼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실제 굉장히 큰 기사예요. 200일 선을 터치한 것은. 네. 근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터치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 올라올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의 일중의 모습인데 일중 모습입니다. 아니 어제 자동차주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예, 장 초반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왜 그 중간에 보시는 붉은 선이 그게 이제 보합이거든요. 네.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테슬라 보시고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네. 오 똑같아요. 예, 보시면 차이점이 없어요. 차트 모양이 똑같아요. 흔히 다시 얘기합니다. 고퍼주 그냥 빠져버립니다. 지수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 예. 것 같아요. 왜 빠졌냐? 어제 이 시점에서 유가가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냥 빠지는 겁니다. 유가 많이 올라오면 야 금리 올라갈 거 아니야. 너무나 단순하죠.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엔비디아 왜 빠지냐, 테슬라 왜 빠지냐. 저도 모릅니다.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진다는 거. 특히 네. 뭐가 빠지냐? 고퍼주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이제 맵을 간단히 좀 보시겠습니다. 네. 1번 마이크로소프트. 예. 반등했어요. 네, 반등했죠. 소폭이지만. 뭐 사실 액티비전 분리해서 사는 거 돈이 많아서 사는 건데 네.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웃으죠? 아니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예. 부럽네요. 워낙 이제 그 이 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수한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네. 얘기하고 있고요. 2번 반도체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같이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도 하락했고 예. AMD도 예. 다 2, 3%대 예. 하락세를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슬슬 나오는 게 그 금리는 올라가지만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아, 보통 금리를 예. 인상하는 시기에는 경기가 좋아서이지만 그렇죠. 경기 그렇죠.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건 그렇죠. 처음이죠. 지금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은 물가 올라오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택 구매도 지연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약간 경기가 좀 어두워질 거는 전망이 나와주면 주가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3번 뱅크 어메리카의 주가 상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모건스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4번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실적 발표가 코앞이죠. 코앞인데 어. 혹시
지난주에 발표했던 금리 요금 인상 네. 기억하십니까? 그쵸. 이번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조 원인 거죠? 1조 원. 와. 1조 원. 네, 1조 원 정도의 정말 추가 특근과 이익이. 태산이네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로 올려갖고 그 떨어지고 있는 이익을 약간 메꿔 가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좋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올린 1달러, 2달러 때문에 넷플릭스 끊을까?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거죠. 교묘한 거라서 일단 뭐 그냥 유지가 될 걸로 보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이 테슬라, GM, 자동차. 포드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포드도 많이 빠졌는데 어제 포드가 약 20만 대 리콜을 들어갔다. 아, 리콜 예, 소식이 브레이크 소식이 있었군요. 브레이크 장치가 뭔가 문제 생겼고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기사였죠.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6번은 P&G가 올라가면서 네. 같이 여타 동일한 업종을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필수 소비자는 예, 그렇죠.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는 오늘은 그 특히 한 업종이 쭉 올라간 것은 소비자 업종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네. 다 종목이 등락이 좀 심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업종별의 흐름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개별 종목의 호재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은 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를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또 에너지주는 어저께 유가 고점 찍어도 크게 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크게 반영을 네.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서서히 그런 모습 가고 있고 네. 참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비싼 기업,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들이 S&P 500과 모습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네. 반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닥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어제는요. IGV가 소폭 반등했다는 거. 오. 비싼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퍼가 100배 이상.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뭔가 디커플링 되는 모습 보이니까 반등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네. 무조건 뭐 퍼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그렇죠. 계속 버리기에는 네. 실적이 또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다 그쵸.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제는 조금 반등해 버리면 일단은 S&P 500과 달리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어김없이 네. 6시 30분부터 저희가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미국 시장을 중심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목요일 이 시간 또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뭐 하셔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한 3주 동안 시장에 좀 안 좋은 구간에 우리가 모셔가지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목요일에 아닙니다. 고정이시니까 예, 이해해 됐죠?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시장이 지금 1월달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 이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저희가 원래 1월 달에는 보통 이제 1월 효과 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올해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새해 첫날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만. 네, 하루만. 하루만.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이제 트리거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1주 차이는 이제 계속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역시 연준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1월 첫째 주에는 FOMC 회의 의사록, 그러니까 네. 지난 12월 달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양적 긴축이라는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그 파월 연준 의장과 네. 그리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네. 그 지명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월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브레이너드 청문회에서 네. 원래 이분이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요. 인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약간 아주 강한 또 발언들을 올해는 이제 연준이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의 스탠스 관련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와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국제 유가가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번 주에 오펙 월간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에너지 기구 협회인 IEA에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유가 수요가 좋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 측도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가격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는 키 팩터인 네.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강하고 빠른 대응, 인상.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단계적인 인상을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 단계적인 인상이라고 하면 뭐 3, 6, 9, 12회의에서 각각 25bp, 그러니까 0.25% 포인트씩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한 번에 50bp 올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과거에 한번 충격이 좀 컸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게 그렇죠. 안 할 것이다의 의견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갑자기 얘기가. 분위기가 1, 2주 사이에 그렇게 쏠리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50bp?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마 이런 질문을 주셨을 네. 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그럴 수도 그쪽으로 또 있겠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네, 아닌가요? 상반기에 좀 세게 충격요법을 준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는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인도 쪽이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한 13억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 뒤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유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케이, 유가 수요 견조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슬금슬금 오르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금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 같은 경우가 지난해 4분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략 비축유도 방출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유가는 어느 정도 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 하다가, 그렇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2014년 이맘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미국에서는 셰일 오일, 뭐 셰일 가스 이런 게 나오면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제가 오펙이라고 하는 산유국들과의 패권 경쟁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치킨 게임을 확 가면서 유가가 쭉쭉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처럼 미국에서 다시 한번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후에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서 시추를 다 이제 셧다운 그렇죠,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걸 또 다시 한번 가동하는 데는 막대한 또 비용이라든지 맞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수요에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지금 며칠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리다 보니까 유가 상승을 좀 부추긴 것 같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금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뭐 단기 금리, 장기 금리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단기 금리 급등이 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일단 좀 장단기 금리 차나 또는 이제 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3분기 정도에 나왔었던 게, 그때 이제 델타 변이, 미국 내에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쭉 한번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됐었고, 4분기 정도에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약간의 이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그런 기조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들이 좀 직면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좀 한번 냉각이 됐었고, 이제 그때 수준과 동일한 만큼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또 하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이런 충격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작년 4분기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쭉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 그 부사장님께서 저희 뭐 200일 이동평균선 네.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움직임인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주 섹터가 지금 이 금리 인상 국면, 상승 국면에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위에 헤드라인도 적어놨지만 돈 잘 버는 성장주를 그렇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 장세 그래서 너도 나도 하하호호 장세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되게 좀 치열하게 업종이라든지 또는 기업단의 선별이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투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시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서학개미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주이긴 하지만 돈을 잘 버는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놨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위안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그 연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IPO가 역대 최고였긴 했는데 IPO 퍼포먼스 그 주가의 그러니까 뭐 ETF의 퍼포먼스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런 게 지난해 4분기부터 상당히 좀 극명히 나타났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죠. 없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최근 들어와서는 아주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스타일이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돈을 잘 벌었던 에너지나 금융 섹터 외에 이제는 성장주 섹터 내에서도 돈을 잘 버는 성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9%이니까요. 그 고점도 지난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이 시점이죠. 2020년 4분기에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당시에 테슬라가 S&P 그렇죠. 500에 그렇죠. 편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 있었고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 내에 그러니까 이제 보유 종목 순으로 보면 이제 역시 보시다시피 이쪽 컨슈머 디스크리션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소비재 이쪽에서는 그 테슬라가 이제 비중이 가장 좀 높았었죠. 그런 효과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른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나스닥의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보시긴 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떤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점진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좋았다가 계속 플랫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완벽하게 평평한 상태예요. 평평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는 향후에 방향성이 정해지는 과정들이 이제 보여질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돈 앵커님께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분석한 있었죠. 건 아니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향후 한 1, 2주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당장 1월 달에는 어떤 얘기를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올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금융주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돈 잘 버는 예, 그렇죠. 기술주,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테슬라가 예정되어 있고 맞습니다. 목요일에 애플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앞에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과 러셀 2000 중소형 대표적인 러셀 2000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뭐 S&P 500이라든지 다우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은 시장이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동반하면서 지난해 고점 대비 10% 이상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향후에 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아직은 뭐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다운사이드로 접어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전일장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잘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전을 못했고 또 그 전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또 인수한다는 현재 좋은 기사였거든요. 전혀 끄떡을 안 해요 시장이. 굉장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너무 몰입도가 높은 게 아닌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일단 그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을 때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77%였고 그렇죠.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쿨링 다운,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음 주로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연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연준 인사들의 방향성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이제 쏠리는 이제 모습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향별로 또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할 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푸른색이 비둘기, 주황색이 그렇죠. 매. 예. 회색은 뭡니까? 회색은 중도. 중도. 예, 중도. 그리고 여기에 세석이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채웠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면서 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새롭게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지명이 됐고 이제 앞으로 상원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거의 뭐 인준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이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분 같은 경우가 아마 은행 감독과 관련한 규제 쪽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인을 했을 때 연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체크할 게 있습니다. 올 초부터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1분기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뚝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이 단행돼야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슈가 완벽하게 좀 끝난 상황인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를 좀 억누르고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뭐 공급망이라든지 또 이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경제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환자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과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 아프면은 당연히 약을 처방해주고 링거를 꽂아서 해주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쫙 빼버리면 다시 또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뭐 연준의 올해 그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 간의 조율 또는 균형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좀 이런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다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전망치가 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물가라든지 뭐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좀 더 개선이 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갈 여지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시켜 버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국내 뭐 삼성 SDI라든지 SK 하이닉스 등등 국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여기 중간에 시안이라고 하는 지역 보면 인구가 1,300만 명인데 지금 3주째 봉쇄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월 달에 열릴 예정인데 여기 천진이라는 지역이 베이징과 근접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세계 이제 3위 항구 업체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닝보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좀 오미크론이 좀 발생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급망 좀 이때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또 공급망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미치는 영향도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은 뉴욕주 제조업 지수 전체적으로는 신규 수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수주가 많아야 당연히 공장을 열심히 돌릴 거니까. 그런데 이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 결국에는 생산자 원가 부담 그러니까 공급망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이 지급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을 할 때 지불하는 가격 그러니까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좀 같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가격이 떨어진 폭만큼 같이 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생산자 원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공급망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 인도 시간 같은 경우는 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은 좀 상쇄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쭉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원래 준비했던 이제 지금까지 안 좋은 기사였고 네. 한 20가지 되는 좋은 기사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안 돼갖고 오늘 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좋은 기사? 지금 뭐 이런 것 같아요. 금융 정책을 세우는데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안 좋은 부분도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 정책을 지금 집행하는 그쪽에서는 좋은 쪽을 더 많이 바라보고 뭔가 이제 링거를 빼려고 하는데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데 그게 또 주식 시장에는 바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우리가 링거를 빼고 나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좀 막막하다는 일단 생각밖에 그러면 안 이제 들어요. 시장에서 결국엔 실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실적인 거니까 실적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4분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화면을 좀 보시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4분기는 보통 기업들의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집니다. 뭐 이제 연간 결산하기 때문에 그 결산 시점에서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고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충당금이나 이런 것도 쌓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는 어디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금융 쪽은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이 정말 그 역대급 실적이었던 것 같고, 네, 그 기저 효과가 이제 올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부분에서는 금융주들은 좀 다운사이드에 있는 것 같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에서 좀 낙수 효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소재나 산업재 쪽이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 거야라고 봤을 때는 일단 1분기가 저점일 것 같습니다. 아, 1분기가? 네, 올해 1분기가 그래서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베이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분기에 약간 좀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이 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시장에 좀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 김석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22일 토요일에 맞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또 올리실 그렇죠. 수 있다고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백브리핑 2022년 부동산 세미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프로TV 앱이나 또 영상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시장 이야기, 특히나 이제 이분과 함께 얘기 들으면 조금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처음 모셔봅니다.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트 반갑습니다. 테크놀로지스 우리 법인장님 처음 저희가 3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어떤 회사인 건가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이 페이지 쪽에 보시면 사실 최근에 좀 뉴스에 좀 많이 나왔던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기사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한 1,700억 정도 자금 유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저도 뭐 블룸버그나 CNBC 방송에도 자주 나가는데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는 거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 혁신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되는 ETF도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엔진도 많이 공급하고 있고 국내 뭐 자산 배분 솔루션 그리고 트레이딩 시그널 같은 것도 지금 인공지능 기반 저희 자체 기술로 많이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기 때문에 지금 새벽 6시 정도 알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이런 시간부터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법인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건데 현재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사실 좀 앞에서 이제 김석화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를 지금 좀 보시면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장에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유동성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제가 자료를 작성했던 게 어제 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좀 작성을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빠져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지금 시장이 빠져나가고 있고 빅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30%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10% 시장이 빠지면 조정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장에 지금 오늘 터치해서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센티먼트가 좋지만 않고 좀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하락 기간만 보더라도 좀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사실 원인을 조금 뭐 간략하게나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분석을 하고 싶은 게 네. 4페이지에 지금 준비한 자료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팩터별로 한번 성과를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형주냐, 뭐 중형주냐, 소형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연초 이후로 굉장히 지금 제일 크게 타격받는 종목이 이제 중소형 성장주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IPO 종목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지금 배당주라든지 밸류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성과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이에요. 상승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우존스는 견조한 이런 상황이 이런 팩터별로 좀 뚜렷하게 그 차별점을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의 같은 그런 불안감이 지금 좀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 이제 AI 팩터 모델이라고 자산 배분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안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현금 비중을 올려서 올해 1월 초에는 약 한 37%까지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저희 모델이 항상 맞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모델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퀀트 투자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해당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을 금리 인상의 그 한 번에 얼마나 올리느냐의 그 폭에 대해서 굉장히 또 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5페이지에 사실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 초로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네. 첫 금리 인상이 언제 일어나냐 그랬냐면 2022년 말 혹은 2023년 초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전으로 이제 시간을 돌려보면 첫 금리 인상이 나오는 시점이 약 올해 중순 이후 7월, 8월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3월에 거의 100%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5bp가 아니라 50bp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홍콩에서 저도 지금 주변에 펀드 매니저들 아니면 이제 투자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첫 금리 인상이 50bp가 될 확률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금 7%잖아요. 미국의 예,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역대급의 지금 인플레이션이고 거의 40년 내 최고치. 그리고 주요 경제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가 러시아하고 브라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전통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인도 같은 경우도 한 4% 언저리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지금 빌 에크먼 같은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50bp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쓰진 않았지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올해 6차례에서 7차례까지는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한 달 사이에 센티먼트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 달 사이에 급격한 유동성 축소까지 지금 우려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시장의 가격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담이 있는 시장에서는 앞서서 모델 쪽에서도 이제 작년 말부터 현금 비중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조금씩 네. 더 어떻게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더 올려야 될 시기인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한 게, 저희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이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올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센티먼트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현재 저희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바뀐 건 없고, 바뀐 건 사실 저희의 마음만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투자자들의 마음만. 네. 펀더멘탈은 그대로죠. 그대로고, 어닝도 사실 지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워낙 이제 그 코로나 상황 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된 주식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양극화를 많이 겪었잖아요. 저희 삶이든 정치든 지금 국제 경제 관계든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혜택을 본 기업들은 충분히 규모가 있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건전한 기업들인데, 상장 기업들은 사실 건전해요. 전체 기업들 쫙 나려보면 자영업, 비상장 기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위험한 노출에 많이 됐었고, 상장 기업 같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는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미국
저희 AI 모델로 돌아가는 팩터 로테이션 전략. 그래서 팩터라고 하면 뭐 가치주, 대형주, 뭐 모멘텀,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돌려가면서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다가 하나 더 넣은 게 저희의 현금 모델을 같이 지금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예측하고 모멘텀 예측 모델을 이제 추가해서 했는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제 그 비중을 좀 많이 올렸고 지금 현재 37%까지 됐고 뭐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저희 모델이 뭐 유효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모델도 이제 매달 사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이제 저희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서 인공지능으로 프로세스, 딥러닝으로 프로세스한 다음에 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차트를 보니까 앞서도 저희도 그 200일선 나스닥 시장의 200일선의 이탈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는데 법인장님께서는 요 200일선을 어떻게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지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죠. 우선 있고요. 모두의 바람. 네, 이게 사실 무너지면 좀 큰 이벤트가 될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거의 200일이 깨졌던 구간은 코로나19가 처음 터져서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을 제외하면 과거 3년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0일 선이 튼튼한 지지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에서 이제 하단을 보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약간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지금 RSI가 30대 선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 센티먼트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다. 반대로 사실 이제 뭐 항상 RSI가 맞는 건 아니지만 과매도 국면에 가까워지면 사실 거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네. 항상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불안해서 내가 주식을 던지고 싶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네. 저희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사람의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심리를 배제하죠. 조금 다른 측면에 접근을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전략일 텐데 네. 전략을 좀 오늘 ETF 투자로 마련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짜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핀테크 회사에 오기 전에는 전 백그라운드가 이제 ETF 쪽으로 네네.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전에는 벵가드에서 한국 담당 대표를 했었었고 그 전에는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디렉션 ETF들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었었고 또 미래 ETF도 제 운용력으로 있었었는데 그래서 ETF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ETF 시장이 미국만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성장을 했어요. 1년 동안 자금이 유입됐던 게 1,100조 원 가까이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전년에 한 600조 정도 들어온 거 대비해서도 한 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결국 그만큼 이제 ETF가 기관이 되건 개인이 되건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략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ETF의 자금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네. 8페이지에 지금 준비한 내용은 올해 연초 이후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 한 10개 정도 중에 제가 중요한 걸 좀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네. 첫 번째로는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주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보시면 TQQQ 물론 이제 3배짜리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어서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사실 많은 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은 상품이긴 한데 워낙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TQQ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금상에 대한 기대감 사실 비슷한 패턴이 이제 다음 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지난주 한 주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많이 좀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0페이지 딱 보면은 이런 쪽이 좋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생각해볼 만한 게 네. 결국은 금융주 역시는 이제 지금 가치주에 대한 랠리가 현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의 가장 최수혜주기도 하고 사실 그 예대 마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배당이 사실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동시에는 미국 메가캡에 대한 관심, MGK 같은 경우 초대형주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 결정력을 사실 인플레이션 상에서 가져가는 거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 자체가 이제 그 경기 회복의 중반 사이클이에요. 미드 사이클이어서 이런 국면에선 변동성이 올라가고 종목별 성과가 이제 상당히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국면은 사실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잘 맞춘다면 성과를 내기 좋은 시장이어서 액티브 전략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세 가지 ETF로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벌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